네, 수급엔 탑픽 시간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 아무래도 또 만기일 관련된 게 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수급 포인트는 만기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이번 주 들어서 수급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날이 되겠고요. 만기일 관련해서 지금 아무래도 최근 외국인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환차익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유리한 국면일 수도 있습니다. 방향성을 본다 그러면. 하지만 연말에 배당 수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그런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연초에 우리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오늘 딱 만기를 만났지 않습니까? 해서 아무래도 매도 우위의 장이 예상될 수밖에 없고 실제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출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매물이 나올 것인가를 속단하기는 이르죠. 다만 그걸 가늠하기 힘들고, 다만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것은 일단 중요한 점이라는 것은 최근 그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이 거래소 시장 쪽에서 코스닥 쪽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수급 부분이었죠. 매수 차익 잔고도 엄청나게 쌓여왔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요. 또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약해지고 환매 나오고 등등 해서 결국은 이게 코스닥 시장 올라가는 어떤 주요 결정 원인이 됐던 겁니다. 보통 그 만기를 전후해서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경우도 왕왕 있었거든요. 코스닥에서 거래소에서 코스닥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오늘 매물을 또 상당 부분 드러낸다 그러면은 거래소 시장이 좀 가벼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만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오늘 그 시장이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거래소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플러스로 나오고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가 낙폭 과대 종목도 있거든요. 순식간에 떨어진 종목들이 또 있는데, 그런 거래소의 낙폭 과대 종목들이 또 단기적으로 우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더 중요한 점은, 만약에 그렇게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가 살아나올 경우에, 다시 반등이 나올 경우에 코스닥이 다시 재밀리느냐, 다시 죽느냐는 것인데, 만약에 거래소의 어떤 강약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이번 주까지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만기일 관련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나올 것이냐가 아니고,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해서 과연 거래소로 갈 것이냐, 코스닥 우위로 갈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각각 살펴봐야 할 텐데, 먼저 외국인 계속해서 뚜렷한 방향성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종별로 보자면은 전기전자 쪽 다시 매수에 나선 것이 눈에 띄고요. 무엇보다 또 전기 가스 업종에 대한 매수세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외국인 동향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까지 좀 매수 잘 들어오다가 연초 돼서 매수세가 약해졌더라 정도죠. 매도세랑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매수세가 좀 약해졌다, 그건 좀 분명한 것 같고요. 그 추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원수 장비 쪽의 매도는 좀 여전히 좀 보이고요. 또 서비스, 금융 등의 매도가 나오고, 전기가스 특징 종목, 특징 업종이죠. 전기가스, 전기전자, 화학 등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역시 그 종목을, 외국인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는가, 한국전력이 잡히겠죠. 깜짝 전기로 인상을 했는데, 그에 대한 효과, 한국전력 매수세가 잡히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2순위 업체 중에서 지금 삼성전자도 외국인 매수가 오늘 좀 다시 들어옵니다만은, 역시 SK 하이닉스가 계속 잡히고 있고요. OCI라든지 또 LG전자, 기아차, 약간 또 낙폭이 좀 컸던 그런 대형주에도 매수세가 조금 들어온다. 일단 전체적인 느낌은 외국인 매수세는 지금 관망세에 가까운 어떤 둔화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의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은 대규모 순매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기준을 놓고 볼 때 투신권이 항상 중요하니까요. 투신권 기준으로 기관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재밌는 게 있죠. 최근에 2,000포인트 위에서는 일단 대규모 매물입니다. 1,000억이든 2,000억이든 환매가 쏟아지는데, 8일인가요? 7일인가요? 그때 보니까 지수가 또 2,000포인트로 또 그때부터 내려갔는데, 보니까 돈이 또 들어왔죠?
펀드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는 2,000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 볼 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2,000선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는 돈이 나가고 아래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매물 소화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죠. 이런 부분들은. 자, 그런 부분들이 일단 보이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전기전자 서비스 금융철강 업종의 매도가 좀 나오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전기, 가스, 음식료, 환영량이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좀 매수가 좀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하고 있는데, 종목은 역시 한국전력이 쌍끌이 매수세로 잡힐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기타 종목들은 KB금융, 하나케미칼, 또 한국콜마도 보이고 작은 종목 중에서 OCI도 보이고요. 약간 좀 종목별로 전체적인 기관들은 느낌은 약간 매도세에 가깝죠, 당연히. 종목별로 매수를 하고 있는 국면 정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각각 살펴봤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심 종목들이 있겠습니까?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얘기 많이 나오는 것들이 만기일날 밀리면은 낙폭과대 저가 매수 들어가자라는 얘기가 많고요. 그게 무난하겠죠. 대형주는 후발주 순환매 정도 관점을 보시고 역시 코스닥 쪽이 아직도 중성주 쪽에 관심이 좀 높여놔야 될 것 같은데요. 만기일 전후에서 그다음에 1월 중순까지도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이어진다 그러면은 조금 시각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체크는 필수인데 아마 코스닥 얘기를 많이 하면서 막상 무엇을 살 것인가 관심이 없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막막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그 중소형주 한 8개 정도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냥 소개만 샘플로 이런 종목들이 있더라는 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종목 있죠.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KH바텍 같은 종목, 또 인프라웨어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8개 종목들, 이 종목들은 공통된 특징은 다 그래도 최근 내지는 왕년에 한가닥 했던 종목군들, 다 이름 있는 종목군들이 되겠고요. 또 최근에 수급이 다 붙어 있습니다. 작든 많든 수급이 기관이든 외국인 다 붙어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되겠죠. KH바텍, 인프라웨어 같은 종목, 연예기획사 중에 또 SN과 YG엔터테인먼트가 1, 2위 업체가 되겠는데 이들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SN 같은 경우도 실적 쇼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4분기 실적은 큰센이 상당히 균형 잡힌 큰센이 잡혀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또 수급 주체들도 상당히 많이 교체가 됐죠. 브레인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해서 SN과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이제 충격을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최근 또 OLED 얘기 많이 나오니까 또 AP 시스템, 그다음에 덕산 하이메탈 같은 종목, 지금 최근 상당히 기관 매수세가 많지 않습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 관련주 계속 얘기 나옵니다만은 올 한 해 동안도 중국 관련주 계속 얘기 나올 겁니다. 해서 코스맥스 같은 어떤 중소형주 이런 종목도 꾸준히 보셔야 되겠고, 또 바이오 중에서 또 메디톡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을 다 보시면은 기관이든 외국인든 수급들이 많든 적든 다 붙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겠죠.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을 붙이는 것도 기관이고요. 그 추세를 밀고 얼마나 가느냐도 기관이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서 기관 수급이 붙어 있는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강세를 보일 때는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조정받을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갈 수 있는 중소형 유망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종목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